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들의 사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가 외국인 200만 시대의 반을 이루고 있다. 외국적 동포가 100만 명이고 중국 동포가 최소 70만, 8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동포들에게 다양한 사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사증은 외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사증 부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외동포 비자 이외의 다양한 비자들, 사증이 발급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외동포 중에서도 중국 동포에게 특화돼서 이 비자 형태를 본다면은 재외동포 비자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가 2019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43%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방문 취업 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2007년도부터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연 3만 명 이내에서 발급이 돼서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는 취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 방문 취업 비자는 기본적으로 단순 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같은 곳, 제조업에 있어서도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외동포 비자는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하고 단순 노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에 있어서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느냐 방문 취업 비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취업 업종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일반적인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국가의 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서 취업이 가능하고 물론 단순 노무에 취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중국 동포들로 하여금 단순 노무에 종사하게끔 유도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F4랑 H2라고 하는 두 비자가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영주권,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 살 수 있는 것이죠. 중국 국적을 가졌습니다마는 영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영주권 F5를 가진 사람들이 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다른 형태의 비자다. 가령 결혼 이주 비자 F6 또는 방문 동거 비자 F1 또는 기타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15개로 나누는 비자 형태 중에서 들어와서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재외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외동포 비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체류에 관한 법, 재외동포 법에 의해서 1999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에게는 처음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현재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 비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문 취업 비자라는 것은 사실상 중국 동포들 중심의 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방문 취업 비자를 받을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국적 동포들이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이민정책, 재외동포 정책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냐 아니면 동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이냐 하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외국인들에게는 부여되지가 않죠. 방문 취업 비자도 일반 외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를 제외한 다른 동포들에게 원래는 부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적 동포들의 사증 발급이 단기 비자, 방문 취업 비자, 재동포 비자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방문 비자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관광이 아닌 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 방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에 있어서도 요건을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 및 CIS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CIS라고 하는 것이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소련에 있던 여러 공화국들의 모임을 CIS라고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쓰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취업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또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도 확대를 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법무부에서 발행한 가이드북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영주 자격 부여 제도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에게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영주 자격도 확대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재외동포 비자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부터 방문 취업 비자가 도입이 됐고 이것이 또 재외동포 비자의 확대, 방문 취업 비자의 확대가 됐고 최근에는 영주 비자가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결국은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재외동포 비자로 어떻게 보면 격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영주 비자로도 격상이 된다는 것이고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영주 비자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한국 내 재외동포 인구가 100만에 육박을 하면서 이 재외동포들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계속 거주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중국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과도 다르고 재외동포에서도 다르고 또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 H2 비자를 주고 있는 고려인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양상이고 그 독특한 양상에 따라서 비자 제도 자체도 변화를 거듭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